안녕하세요. 국어 강의하는 손석표입니다. 벌써 이렇게 1년이 됐어요. 벌써 시험을 본 지가 1년이 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내일은 저희가 이제 수능을 치러 갈 건데, 오늘은 수능 보기 전날에 이렇게 수험표를 수령을 하러 왔어요. 일반적으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현역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학교에서 수험표를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처럼 이제 N수생, 사실 N수생이라고 말하기도 뭐한 게 벌써 수능을 10번을 넘게 봤더라고요. 10몇 년 N수생? 아저씨는 대체 뭘 어떻게 봤는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방교육청에 가셔가지고 응시를 하게 되면은 지방교육청에서 오늘은 우리 교육청 사람들은 어디서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중부교육청 소속이어가지고 서울시 사대부 초등학교에 받으러 왔습니다. 매일 이렇게 받으러 오는데 같이 가보시죠. 근데 아까 전에 그 우리 줄 서 있을 때 있잖아요. 근데 거기 초등학교 애들이 막 이렇게 점프 튀면서 수능 잘 보세요 막 이렇게 소리도 지르는데, 어떤 귀여운 친구 하나가 자꾸 재수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귀여운 거야. 이게 평상시에는 재수없다가 안 좋은 말이지만 오늘 같은 날은 사실 재수없다가 되게 좋은 말이잖아요. 너무 막 귀엽더라고. 나는 사실 재수가 아니라 시험을 10몇 년을 본 사람인데 막 뛰면서 재수없다 하니까 너무 귀엽더라고. 니들도 한 10년 남았으니까 열심히 공부해라. 자, 올해도 이렇게 수험표를 잘 받아가지고 왔어요. 올해는 제가 홀수형 시험지를 받았더라고요.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이제 짝수형이 약간의 불리함이 있는 거는 사실 생각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는데 약간은 유불리가 있긴 한 것 같아요. 제 생각 같아서는 사실 저도 짝수형에 응시를 했을 때 크게 불편한 점을 못 느꼈는데, 실제로 시험을 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약간의 불편함이 있기도 한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는 게 예전 신문 기사에서 같은 번호가 4번 이상 나오지 않게 조치하겠다라는 평가원 측 인터뷰가 있거든요. 그런 걸 참고를 했을 때 3번까지는 계속 나오는 것도 그들 입장에서는 양호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출제를 하나 봐요. 좀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여기 보시면은 반입 금지 물품에 전자기기가 있거든요. 전자기기가 어떤 것들이 전자기기냐면은, 저는 오늘 이렇게 전자시계를 차고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전자시계 안 돼요. 그쵸? 그리고 명시적으로 이렇게 적어 놓은 게 전자담배랑 보조 배터리를 들고 오지 말라고 적어 놨더라고요. 아니, 전자담배는 참 뭔가 싶은데, 그리고 보조 배터리 아무 생각 없이 들고 다니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혹시 가방에 생각 없이 넣어놨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게 발견이 되면은 이제 응시 제한을 받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 좀 주의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험날 수능 샤프라고 하죠. 그 수능 샤프에서 주는 샤프심이 HB심 흑색을 주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평상시에 샤프심을 B심이나 EB심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이렇게 수학 푸시는 분들 중에서 부드럽게 쓴다고 이렇게 EB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선호하는 경도의 심이 있으시면은 그걸로 교체하시는 거는 무방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내일 이맘때쯤이면은 시험도 다 보고 저 같은 경우에는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를 다 끝냈을 것 같은데요. 기대가 되네요. 24시간도 안 남은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지, 그리고 뭐 내년이나 내후년에 이렇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으로 공부를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다들 좋은 일들만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장 앞에 왔어요. 대진고등학교 앞에 왔는데, 저도 1시간 전이라 굉장히 떨리네요. 이 떨리는 게 아침에 커피 안 먹어서 그런가 싶기도 한데, 커피 하나 사가야 되겠어요. 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험이 어렵다, 쉽다, 이런 것들에 따라서 많이 심정적으로 흔들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음, 상대평가라는 생각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끔 가다가 시험날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와 나만 어려운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험을 종종 포기하는 학생들이 꽤 많더라고요. 저도 오늘은 이제 1 교시 끝나고 나올 건데 저랑 같이 나오는 학생들을 볼 때마다 사실 굉장히 마음이 많이 쓰이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내가 어렵다는 뜻은 나의 경쟁자도 많이 어렵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선의의 경쟁이에요. 예, 그래서 나도 포기하지 않고 주변에 친구들도 포기하지 않고 같이 열심히 공부했던 것들을 겨루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조금은 편한 마음으로 응시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참 예쁜데 아침에 열심히 시험을 보고 와서 얘기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자, 방금 시험 보고 나왔습니다. 와, 진짜 6월이랑 9월이랑 쉬었잖아요. 상대적으로 쉬었는데 이번에 수능 자체가 사실 꽤 어렵네요. 요 몇 년 동안 시험 난이도 자체가 사실 생각에 따라서는 꽤 응시할 만한 난이도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올해 국어만 놓고 보면은 진짜 불국어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니 뭐 교수님 보증하셔 가지고 돈 크게 떼이셨는지 그 법짐은 진짜 어렵더라. 가서 얘기 좀 해보죠. 자, 시험 잘 보고 나왔습니다. 올해 샤프는 이렇게 살구색 같은 파스텔 톤이더라고요. 갈수록 쨍한 색상보다는 파스텔 톤 쓰는 것 같은데 올해 색깔 진짜 잘 나온 것 같아요. 해마다 참 색깔을 잘 뽑는 평가원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나와서 처음 든 생각이 생각보다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EBS 연계를 얘기할 때 독서에 대한 연계를 조금 소홀히 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대부분 문학 정도 보고 들어가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독서 장지문 세 지문이 나왔거든요. 연대보증과 관련한 지문이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열팽창과 관련한 지문이 하나 나왔고요. 그리고 자아랑 관련한 지문이 하나 나왔죠. 칸트가 드디어 나왔더라고요. 몇 년째 칸트 나올 거라고 얘기했는데 올해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앞에 두 지문 같은 경우에는 EBS 연계를 좀 받았다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채권 채무 관계랑 관련해서 이렇게 연대 보증이나 단순 보증 이 개념을 조금 집중해서 보셨다면은 충분히 잘 풀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상황 판단하기가 조금 유리해지는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됐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열팽창계수 지문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뭐 본인이 뭐 이과생이면 조금 더 잘 풀 수 있는 측면은 있습니다만 뭐 문항을 설계하는 과정 자체가 이 연계 제재를 충분히 보셨다면 쉽게 쉽게 트라이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학 같은 경우에는 그 문학이 조금 어려웠다면 어려웠다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수군가가 나왔었는데 수군가는 다들 보셨을 거예요. 그 수특의 고전 소설 쪽에 있는 파트여가지고 거기서 약간 뒷부분이랑 뭉쳐가지고 출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난해하진 않았는데 실제로는 난해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로 세트 구성을 보면은 세트에서 두 번째 문제랑 세 번째 문제가 기역, 니은, 디귿 그리고 A부터 F까지 이런 식으로 판단해야 될 요소가 되게 많았거든요. 요즘 고전 소설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누가 누구한테 말을 했는지 혹은 누가 누구한테 반응을 했는지 이런 식으로 그 출발점과 낙착점의 논리를 강하게 묻는다든지 아니면은 기역, 니은, 디귿을 공간으로 바꿔가지고 각각의 공간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형태로 문항 설계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어렵다기보다는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문학을 다 풀고 독서를 풀려고 봤을 때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어? 라는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문학부터 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복합제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떻게 보면 근 한 5년에서 10년 사이에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진짜 원픽으로 뽑는 시인이 제가 봤을 때는 고재종 시인인 것 같거든요.
진짜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계속 나오잖아요. 이번에도 EBS에 계속 반복적으로 고재종 시인의 시가 계속 올라왔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거 나왔잖아요. 그 감나무 그늘 아래 라는 작품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실제로 출제가 되기도 하고 EBS에 올라오기도 하고 이런 거 보면은 진짜 학생들에게 보여줄 만한 어떤 시를 쓰시는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메시지 자체도 굉장히 아름답고 멋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복합제재 같은 경우에 원래 세 번째 고전 수필 같은 것들을 굉장히 어렵게 많이 출제를 하게 마련인데, 이번에 최리백에 주는 글 같은 경우에는 양상의 복잡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쵸? 뭐 좋은 소리냐 나쁜 소리냐 이것들을 구분하는 형태로 문항설계가 됐었는데, 과거에 그 잊음을 노남이라는 글 혹시 기억나세요? 잊어도 되는 것을 잊는 것과 잊으면 안 되는 것을 잊는 것, 뭐 이런 식으로 양상 자체를 좀 복잡하게 설계한 형태로 수능 당일에 출제를 했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복잡도는 없었다는 측면에서 대체로 평이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현대소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처음 보는 지문이 나왔어요. 그 독가촌 풍경이라는 작품이 출제가 되었는데, 대체로 사회적 배경, 현대소설은 사회적 배경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뭐 파리로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만 잘 따라가셨으면 큰 무리 없이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생소한 것에 비해서 문학 난이도는 대체로 평이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고전 시가 세트 같은 경우에는 그 제시문 가에 북새곡을 넣었죠. 북새곡은 수능 완성 연계였어요. 그러니까 연계바를 많이 받은 시험이긴 합니다. 지문 연계를 사실 꽤 많이 했어요. 그래서 북새곡 나왔고, 뒤에 나랑 다가 사설시조가 나왔거든요. 사설시조 두 개를 이렇게 붙일 거라고는 사실 좀 상상하기 어려운데, 그런 형태로 문항 설계를 했었더라고요. 실제로 푸는 과정에서 좀 어렵다기보다는 시간이 조금 끌린다 뭐 이런 느낌 정도였던 것 같아요. 뭐 30일이나 33 이런 것들 많이 끌리는 느낌 정도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험 난이도가 어땠냐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작년보다 어렵고 올해 6월이나 9월 평가원보다 분명히 어려운 지점이 있다, 시간이 많이 밀렸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다들 시험장 안에서 수학 시험을 보고 계시는 시간일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국어 시험을 조금 자기 생각보다 못 봤을 거라고 이렇게 심리적인 압박을 받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영상을 늘 촬영을 하는데요. 언제나 심리적으로 핀치에 몰렸을 때 늘 상대평가라는 생각을 하시고, 나만 힘든 게 아니고 남도 힘들고 모두 힘든 상황에서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멘탈리티가 필요하다.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좀 여담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땐 여담이지만 되게 중요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해마다 수능 등급 컷을 얘기할 때 이건 좀 사실 학생이랑은 상관이 없는 얘기인가 싶기도 한데요. 여러분들 혹시 국어 문제 34문제 공통 영역 있죠? 그 공통 영역 문제 유심히 개수 세본 적 있으세요? 여기서 문제 개수를 유심히 세본다는 뜻은 34개가 맞냐를 세봤다는 게 아니라 적절한 것을 묻냐,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냐를 세봤냐는 얘기거든요. 좀 웃긴 얘기인데, 적절한 것을 묻는 문제가 34문제 중에 비율이 조금 높으면 그 해 등급 컷이 조금 떨어집니다. 아마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수능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수능 문항 분석으로 학위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긍정 발문이 조금 더 많은 경우에는 통상 그의 등급 컷이 조금 떨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은 긍정 문항, 그러니까 적절한 것을 골라라든지 뭐 그런 문제들이 34문제 중에 14문항이었어요. 과거에 수능 등급 컷이 굉장히 높았던 시기, 96점, 94점 그런 데가 1등급 컷일 때는 긍정 문항이 뭐 12문항, 막 13문항 뭐 이렇게도 내려왔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시험장에서 시험 보면서 이게 조금 시간이 많이 밀릴 것 같아서 긍정 문항이 몇 개일까? 이렇게 세봤는데
올해 34문제 중에 긍정문항이 17문항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볼 때, 아직 뭐 시험도 안 끝났습니다만, 봤을 때 시험 자체가 이런 요소들이 꽤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연습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라는 문제에서 자기가 1번이 답인 것 같으면 1번을 자신의 판단을 믿고 쓰고, 나머지 선지를 보지 않는 강한 용기와 자신감이 필요한데, 실제로 연습하는 과정에서는 그것들을 잘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고, 연습 때 못하면 실전에서도 할 수 없습니다. 대체로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긍정문항이 많으면 많을수록 실제로 푸는 과정에서 각각의 틀림의 근거들을 유심히 찾아보는 것들이 시간의 밀림을 가져오고, 그런 요소들이 시험 난이도에 상승을 가져온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내년에 시험을 준비하시거나 혹은 내후년에 시험을 준비하시거나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문제풀이 상황에서 자기가 적절한 것들을 얼마만큼 자신 있게 풀어낼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요. 참 보면은 인생에 있어서 아직도 기억나는 날들인데, 저도 제 고3 때 수능 본 날 아직도 기억납니다. 시험 보고 친구들이랑 나와가지고 바다나 보러 갈까 해가지고 바닷가에서 바닷바람 쐬고 뭐 이런 것들 생각이 많이 나는데요. 여러분들은 1년 혹은 2년이 남은 상황에서 어떤 마음으로 공부를 할지를 결정을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은 오늘 시험을 보신 분들은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주말에 어디 맛있는 음식집 있으면 주변에 예약해가지고 부모님 모시고 식사 대접하면서 1년 동안 뒷바라지 해줘서 너무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년에 소풍날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안녕.